네, 안녕하세요. 국민의힘 최승재 의원입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지금 국정감사 중입니다. 아직 국정감사가 전부 끝나진 않았습니다만 현재 산업부 국감은 어제 10월 22일로 종합감사가 끝났습니다. 월요일 날은 이제 중소벤처기업부의 종감이 끝납니다. 잘 아시겠지만 10월 7일서부터 10월 26일까지 이제 국감 기간이었습니다. 예년에 비해서 한 이틀 정도가 코로나로 인해서 줄었습니다. 그동안 이제 국감 기간 동안에 상당히 오랜 시간 동안 아침 새벽서부터 사실은 산업부는 인원이 많고 또 예약 기관들이 워낙 많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도 새벽 1시까지 사수 조정까지 해가면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산업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한테 그래도 종감이 끝났기 때문에 상황 설명을 좀 드리고 보고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 시간을 빌려서 여러분께 말씀 전해 올리겠습니다. 10월 7일 날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통상에너지 관련된 국감이 시작됐고요. 10월 13일 날 대한무역진흥공사를 비롯해서 이제 금융 관련된 부분, 산업단지 관련된 했고요. 10월 15일 날, 10월 22일 날 이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성인모 장관을 비롯한 예약 기관들이 상당히 폭넓게 있습니다. 주로 이제 제조 관련된 부분, 에너지 관련된 부분들이 많지만 또 우리하고도 상당히 밀접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제가 여러 가지 많은 지적을 했고, 그다음에 법률적인 부분, 그다음에 또 고쳐야 될 부분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통해서 얘기를 했지만 대표적인 걸 말씀드리면 우선 우리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분들께 또 중간중간에 보고 드렸지만 중요한 부분만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식자재 마트 관련된 부분 얘기했고, 로볼랜드, 소상공인 전기료 관련된 부분 말씀드렸고, 친환경 미래차, 그다음에 한국산업단지에 대해서 말했고, 무역보험공사 관련된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죠, 한국전력 관련된 얘기했고, 수력 원자력 이제. 한수원 관련된, 월성1호기 관련된 얘기 했습니다. 강원랜드에 관련된 부분이 있고, 한국가스공사, 석유공사 관련된 얘기했습니다. 종감 때는 뭐 여러 가지 참고인 조사나 증인 조사도 했습니다. 워낙 기관들이 많습니다. 사실은 산업통상자원부에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산업부를 비롯해서 제가 예약 기관을 설명드리면 대한무역진흥공사,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 전략물자관리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그다음에 한국전력공사, 한국전력거래소, 한국전력기술, 한전국제원자력대학원 대학교,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원자력환경공단, 한국원자력원료, 한국에너지정보문화재단, 한국남농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석유공사, 한국가스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대한석탄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강원랜드, 한국가스기술공사, 한국에너지관리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전기안전공사, 한국가스안전공사 이렇게 엄청 많습니다. 사실은 이 예약 기간이 많아서 사실은 여기에 대해서 전부 다 자료를 다 요청하고 분석하는데 시간이 상당히 오래 걸렸습니다. 저도 이제 국회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이 부분에 대해서 주도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는 시간이 좀 부족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이번 국감을 통해서 저도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첫날 10월 7일 날 산업통상자원부 국감 시작한 날 우선
성인모 장관에게 식자재 마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시작했습니다. 식자재 마트는 골목 상권과 소상공인을 위협하는 새로운 포식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을 알려줬고요. 식자재 마트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장관에게 실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어제 10월 22일까지 실태 조사에 관련된 내용을 언제까지 할 것인지 알려달라고 그랬고요. 어제 10월 22일 날 종감 때 실태 조사에 관련된 용역을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유통산업발전법 논의 시 식자재 마트에 관련된 규제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성인모 장관은 식자재 마트에 대한 실태 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습니다. 중소기업연구원에서 실태 조사 연구 용역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로봇랜드에 관련된 부분을 또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저도 로봇랜드 이번에 조사를 하면서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국가의 예산이 또 국민 혈세가 이렇게 어이없이 방만하게 쓰여지는 그 부분을 보니까 정말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정말 수천억의 예산이 쓰여졌지만 버려지고 있었던 상황을 현장에서 보고 정말 어이없고 국민들이 이 사실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까울까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본적인 운영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산업부에 질타를 했고요. 세금 낭비에 대해서는 책임 소재 규명을 위해서 감사원에 감사 청구를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이 내용은요, 로봇랜드라는 것을 만들었는데 산업부에서 지자체와 전혀 로봇랜드를 같지 않은 진짜 허벌판에다가 그냥 만들어 놓고 정말 방만한 운영, 관리도 안 하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는 사실, 돈만 쓰고 전혀 미래에 대한 계획도 없고 그냥 세금이 낭비되고 있는 현실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소상공인 전기료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정부의 집합금지 명령으로 영업을 중단한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분들이 스스로 뭘 잘못해서 영업금지를 당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코로나에 협조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했는데 집합금지를 당했습니다. 영업 중단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 수십만 원의 기본 요금을 계속 납부하고 있습니다. 폐업에 이르는데도 불구하고 기본 요금은 계속 납부하는 현실에 대해서 정부는 전혀 대책을 세우지도 않고 있고 아무런 선제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산업부에 질타를 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고 어제 종감 때도 다시 한번 지적을 했습니다. 친환경 미래차에 관련된 부분에서 다시 한번 또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요새 관련된 내용이 화두가 친환경 미래차입니다. 수소차, 전기차 이런 여러분들 많이 말씀을 들으셨을 겁니다. 요새는 전기차 관련된 부분, 테슬라 이런 얘기도 기사에 워낙 많이 나오고 주식을 엄청 많이 산다는 얘기도 많이 들었을 겁니다. 정부에서 매일 전기차를 보급한다, 수소차를 보급한다는 얘기를 하고 그걸 주도하는 곳이 산업부입니다. 산업부 안에 또 하는 기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친환경을 미래차를 선도할 산업부의 기관장들이 있습니다. 38기관이 있는데 그 중에서 3곳만 친환경 차량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산업부 장관하고 만 이용하고 있고 나머지들은 전부 다 세단, 휘발유차, 경유차를 이용한다는 이 현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친환경 미래차를 이용하라고 그리고 예산을 쓰고 있고 국회에 와서 예산을 달라고 그러고 세금을 쓰는 곳입니다. 본인들은 정작 자신들의 편의성을 위해서 승용차를 이용하고 다니고 있고 과거의 권위주의를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국민들한테 계몽을 하고 강요하는 내로남불 이런 전형적인 이 권위주의 탁사 행정을 지적했습니다. 네, 10월 7일 날 국감은 지적을 하고 10월 13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산업부 산하의 기관을 지적했는데 산업단지공단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 대한민국에는 산업단지, 산업관리공단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산단이라 그러죠. 이제 곳곳에 많이 생겼습니다. 국가산단이라는 것이 있었죠. 여러분들 뭐 그래서 한때 많은 부분들이 생겼고 그 국가산단이라는 것이 우리나라 제조업들을 육성하고 그다음 수출단지로서 많이 오랜 기간 동안 또 역할을 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전자단지, 구미의 전자단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상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국가산단이라는 거를 좀 엄청나게 많이 만들었고 또 지원을 많이 아끼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국가산단에 입주하고 단 한 번도 가동하지 않은 기업이 4곳 중 한 곳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깜짝 저도 놀랐습니다. 이걸 조사하면서. 왜 그러느냐. 산업단지공단에서 관리하고 있는 데서 관리를 하지 않는다. 전수조사를 해본 적도 별로 없고 이게 그리고 또 이 부분이 부동산 투기로 이어질 상당히 위험성이 되게 많다. 그리고 전수조사를 해서 일정한 기간이 돼서 입주를 하지 않으면은 내보내야 될 수 있는 법적 요건이 있는데도 전혀 하지 않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정작 우량한 기업들이 들어와서 산단에 들어와서 기업으로 발전하지 않고 이름만 걸쳐놓는 기업들이 있는 거죠. 산단으로서 역할을 전혀 하지 않는 부분인 거죠. 산단 전체가 지금 침체되어 있는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는 부분입니다. 이게 산단인지 그냥 부동산 투기의 장으로 전락하는 건지 이게 정말 그런 어이가 없는 현실입니다. 가동률이 있지도 않은 산단들이 너무 많다. 그러면서도 산단을 계속 지금 육성한다. 정부의 돈을 계속 투자한다. 국내 혈세를 투자한다는 앞뒤가 맞지 않는 현실에 대해서 산업단지의 어두운 면을 제가 지적을 했고 산업단지가 다시 활성화되기를 기대하는 마음에 이번에 국정감사통에서 지적을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산단의 안전사고에 관련된 부분들이 여전히 되게 많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산업단지에서 많은 분들이 지금 안전사고로 사망사고와 그 다음에 사상사고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산업단지에서는 당연히 재난이나 재사고가 일어날 수밖에 없죠. 치명적인 사고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많은데도 안전관리원 자체가 없는 겁니다. 산단에 최소한 한 명씩의 안전관리원이 배치돼야 되는데 그 산단 하나에도 제대로 안전관리원이 한 명씩도 배치가 되어 있지 않은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인명을 경시하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산이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큰 프로젝트를 운영한다 그러고 예산을 엄청나게 수정하는데 기본적인 것도 하지 않으면서 안전에 대한 망각을 하면서 프로젝트를 투자한다는 자체, 무엇이 기본이고 무엇이 기초인지도 모르면서 하는 이런 발상 자체를 제가 정말 분노하지 않을 수 없었고요. 최소한 한 개의 산단에 한 명에서 안전요원이 상주하도록 하는 제도 개선을 요청했고요. 또 정말 이번에 이 화가 났던 것은 산업단지공단에서 문화센터를 조성하는 데 예산을 엄청 받아서 본인들이 예산을 받아서 투자를 했는데 거기에는 예산을 투입하는데 정작 안전요원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인력 배치 예산을 쓰지 않는다는 거죠. 문화센터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문화를 하기 전에 안전을 우선 중점적으로 해야 되는 게 저는 옳다고 생각해서 이런 부분도 정말 제가 뼈저리게 지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은 한국무역보험공사에 대해서는 뭐 이건 지적이라기보다 사실은 이제 권장을 하면서 사실은 더 발전시키라고 이제 말한 겁니다. 무역보험공사에서 무역보험이라는 것이 문화 중소기업들이 무역보험을 들게 되면은 이제 해외에 나가서 어떤 무역 관련된 사기를 당한다든지 어떤 뭐 여러 가지 무역을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보험을 받을 수 있는 부분입니다. 보험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위험 요소에서 우리가 사전에 대비한 요소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보험이라는 것도 이제 무역에서도
상당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도움이 되라고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 공공기관으로 만들어 놓은 요소입니다. 뭐 대기업들은 그런 스스로 자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여건이 되겠지만 중소기업들은 상당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죠. 근데 거꾸로 중소기업들은 이런 보험 사기라든지 아니 무역 사기라든지 이런 리스크가 커지면 기업 자체가 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그런데 그런 것 때문에 무역이 촉진이 안 되면은 전체가 안 좋지 않습니까? 무역 촉진하는 요소도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상당히 한국무역보험공사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동안 활성화가 안 됐는데 최근에 코로나 관련된 부분 때문에 무역보험공사에서 보험료를 50% 이렇게 할인율을 했습니다. 이 부분을 보험 할인율이라는 게 처음 한 것이 아니고 2012년도, 2017년도에도 보험 할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좀 많이 한 거죠. 근데 이 할인율이라는 게 무슨 뭐 법으로 정해진 것도 아니고 무역보험공사의 내규입니다. 내규. 그러니까 얼마든지 할인을 더 할 수 있습니다. 재량권이라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더 많은 기업들이 보험에 가입하고 활성화가 됐는데 그러면 무역보험공사가 적자를 받느냐? 적자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역보험공사의 이 거꾸로 물론 여기는 무역보험공사는 수익을 내는 것은 아니죠. 사기업처럼. 근데 더 많은 기업의 이득이 발생되는 거죠. 더 좋은 결과죠. 이걸 윈윈이라는 거죠. 일반적인 중소기업들은 무역에 관련된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무역보험공사는 활성화가 되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다. 일시 할인뿐만 아니라 더 많은 중소기업의 혜택을 보도록 낮은 보험료를 하는 게 훨씬 좋을 수도 있다. 그리고 홍보를 많이 해야 된다. 이런 거는 왜 홍보를 안 하느냐. 홍보를 더 해라. 그리고 교육을 해라. 이런 것들을 사실 국정감사 통해서 좀 알릴 필요가 있다는 부분 때문에 이번에 국감을 통해서 좀 많이 알려지길 바라는 마음, 그다음 할인을 해주길 바라는 마음, 그다음 많은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이 이런 혜택을 보고 그다음에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기를 기대하는 효과로 이번에 얘기를 하였습니다. 그다음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코트라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또 얘기했습니다. 코트라는 오랜 기간 동안 대한민국 수출에 관련된 이제 사실 여러 가지 관문 역할, 그다음에 홍보 역할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해외 전시관에 관련된 전시 그런 부분에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코트라는 곳이 사실은 홍보를 하고 그다음에 전시에 관련된 부분을 오랫동안 하고 각 지역마다 해외 무역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코트라가 의전이라든지 외교를 하는 곳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제 민간 어떤 경제 관련된 부분들을 하는 곳입니다. 특히 코트라의 목적을 보면 중소기업을 수출을 장려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해외 무역관에는 보통 이제 국산차를 운영하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되도록이면은 좀 중소기업자들을 상대하다 보니까 되도록이면 좀 권위적이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지향하라고 되어 있는데 일부 무역관은 국산 차량을 구하기 어려운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가의 외제차를 운영하고 있다. 뭐 물론 외제차를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나라의 현지에 맞춰서. 근데 이게 정반대로 가고 있는 거죠. 고가의 외제차를 운영하기 어려운 곳에서는 국산차를 이용하고 국산차를 이용하기 쉬운 데서는 거꾸로 고가의 외제차를 이용하고 정반대로 가는 겁니다. 아프리카 같은 경우 오지 같은 경우는 외제차를 이용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국산차를 조달하기 어려운데. 그런 데는 국산차를 도리어 이용을 하고 뭐 호주라든지 이런 데 같은 데는 외제차를 이용하고 외제차 중에서도 BMW라든지 뭐 이렇게 비싼 외제차들을 이용합니다. 뭐 그렇게 그럴 필요가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칙도 없고 뭐 그러면은 애초부터
관용차를 국산차로 운영하라는 원칙을 세우지 말던가, 원칙과 실제가 틀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운전기사를 또 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운전기사를. 왜냐하면 현지 상황을 잘 모르니까 현지 운전기사를 쓸 수 있는데, 이 운전기사에 대한 원칙도 없다 보니까 어떤 곳은 운전기사를 쓰지 않고 자가 운전하고, 어떤 곳은 관장이 운전기사를 고용을 하고, 어떤 곳은 직원도 운전기사를 쓰고, 이 무원칙인 거죠, 상황이. 그러니까 운전기사에 관련된 부분도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세부적인 되는 거고, 일관성이 없다는 거죠. 이걸 이제 세부적인 원칙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실제로 지금 포트라,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현재 총괄 수장보다도 더 좋은 차를 해외 무역관 대표들이 타고 다닌다는 현실. 이게 보기에 국민 정서에도 맞지도 않는 것 같고,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초고가의 차량을 바그다드에서 1억 6천만 원짜리 렉서스를 타고 있어서 그걸 지적을 했더니만, 바그다드는 뭐 치안이 안 좋아서 방탄차를 운영한다는, 아마 그날 답변을 제가 들은 걸로 기억이 납니다. 에피소드인데, 저는 이제 그때 시간이 없어서, 이게 국정감사가 시간이 짧습니다. 그래서 뭐 저는 정해진 시간 안에 질문을 해야 되고, 기관장은 충분히 답변을 할 수 있는, 이게 참 상당히 불리한 여건인데, 그래서 다른 제가 질의를 해야 되고 거기다만 답변을 할 수 없어서 제가 더 이상 안 했지만, 제가 미처 못한 얘기를 하면 바그다드만 치안이 불안한 건 아니거든요, 사실은. 왜 바그다드만 굳이 방탄차를 이용해야 되냐. 그리고 꼭 일본 렉서스를, 꼭 일본 렉서스의 방탄차를 이용해야 되느냐는 의구심은 났습니다. 우리나라의 대한민국에도 방탄차가 있고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운영하는 방탄차도 있습니다. 대통령도 국산 방탄차를 타시고 계시고. 그리고 바그다드뿐만 아니라 아프리카도 훨씬 더 치안이 불안하고, 그런데 왜 바그다드만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이 좀 납득이 안 되고, 원칙이 없는 거죠. 기준이 없는 거죠. 그런 부분들이 사실은 이것도 어떻게 보면 어떤 편향된 시각이었다는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요게 이제 보통 하루에 한 세 군데를 지적할 수 있고 시정 명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13일 날 끝났고 15일 날, 10월 15일 날 이제 한전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한전에 대해서 한국전력은 정말 방대한 조직입니다. 예산도 어마어마하게 많고 우리 실생활에 정말 밀접한 부분인데, 높은 전기 요금에 관련돼서 다시 한번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들의 기본요금 감면할 수 있도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전기요금은 좀 상당히 편향된 생각이 있습니다. 기본요금에 대해서 대기업들이나 이런 데 대해서는 상당히 산업용 전기요금이라 해서 상당히 할인율이 상당히 세게 적용되는데, 소상공인들한테는 할인율이 적용되는 부분들이 약하죠, 상당히.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었고, 소상공인들은 이 전기요금에 대해서 그냥 내다 보니까 당연하게 그걸 생각하는데, 사실 어떻게 본다면 숫자가 많으니까 그걸 당연하게 여겼습니다만, 이번에 신종 코로나로 이 전기요금마저도 엄청나게 부담스러운 상황이었고, 기본요금을 부담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부나 공공기관들이 당연하게 여기는 거고, 약자라는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말도 못한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 공개도 안 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편향된 요금 체계에 대해서 얘기를 안 할 수 없어서 그 부분을 지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 중요한 이제 요 부분은 얘기를 했는데요. 다음에 그 한전 그 사장님에 관련된 부분인데, 뭐 한전 사장님이 아니라 전 공공기관 공직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만, 그동안 이제 그 해외 주식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기준이 없었습니다. 이번에 이제 한전 사장님이 해외에 주식을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이제 한전이라는 곳이 글로벌 기업입니다. 국내에서만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해외에 태양광도 사업도 하고 있고, 실질적인 여러 가지 사업을 입찰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해외 기업들하고 직접적인 계약을 많이 하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한전 현재 대표님께서 과거에 글로벌 기업의 대표를 또 하셨어요. 그전에는 또 우리나라의 정부에 요직을 하시다가 가셨던 거죠.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다 치는데, 근데 이제 거기서 주식을 갖고 계시다가 그냥 있는 상태에서 한전을 다시 사장으로 오셨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이해 충돌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또 한전과 한전 사장님이 갖고 있는 주식을 갖고 있는 회사와의 계약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다면 오해에 살 만한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회사가 이득을 보면은 상당히 한전이 오해를 받을 수 있는 수 있습니다. 뭐 그게 정상적인 입찰이고 정상적인 계약이라 그래도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들도 이득을 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태양광 사업을 하는데 그 마침 한전 사장님이 그 회사랑 연관이 있는 주식을 갖고 있다. 그럼 당연히 오해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근데 현재 우리 공직자들은 국내 주식만 갖고 백지 신탁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지금은 서학개미라 그래서 해외 주식 누구나 사고 팔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공직에 계신 분들, 특히 공공기관에 관련된 부분들, 지난번에 우리 헌법재판관 하실 때 들어오실 때도 그 주식 관련된 해외 주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백지 신탁 관련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또 그때는 이제 직접 다 하신다 그래갖고 실제로 그렇게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번에 해외 주식도 이해 충돌에 관련된 부분이 있으면은 백지 신탁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적을 했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들을 삼았고 20일 날 해외 주식도 심의위원회 심사를 받도록하는 공직자윤리법 일부 개정안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이해충돌 방지법을 대표 발의했고요. 이제 아마 이걸 거쳐서 되면은 지금 현재 공공기관이나 현재 국내 주식처럼 해외 주식에 관련돼서도 이해충돌을 방지할 수 있는 내용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조금 현재 계신 분들이 불편할 수 있겠지만 이게 국민의 눈높이와 또 불필요한 오해를 사지 않을 어떤 기준이 만들어지는 게 훨씬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투명한 사회를 좀 만들 수 있다. 설사 어떤 문제가 없더라도 이렇게 돼야지 쓸데없이 또 일하시는 분들도 구설수에 오르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날 참고인 진술 조사를 했는데요. 서울대학교 원자력 정책센터 박상덕 박사님 모시고 했는데, 이게 이제 월성 1호기 감사원 조사가 어제 발표가 됐는데, 그 전에 이제 참고인 조사를 했는데, 한수원이 월성 1호기를 조기 폐쇄하기 위한 경제사 평가를 고의로 축소했다는 의혹을 아마 진술을 그날 하셨습니다. 한수원 산업부 회계법인이 함께 모여서 회계법인의 경제성 평가 보고 작성에 한수원이 경제성 평가 수치를 낮추기 위한 회의를 진행하면서 조작했다는 내용이 그날 공개됐고요. 문재인 정부가 탈원전을 밀어붙이기 위해서 이제 했다는 내용들이 나와 있었고, 그 다음에 그날 한수원 직원들을 순환 보직을 하면서 약간 안전성이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에 대해서 원자력 정책센터 박상덕 박사님이 참고인으로 진술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날은 사실은 아직 감사원 결과, 감사 보고가 안 나오긴 정상태였는데도 불구하고 결론은 감사 보고가 나오고 나니까 왜 그런 얘기가 나섰는지 개연성이 충분히 설명이 됐습니다. 이 월성 1호기를 경제적 평가를 왜 축소시켜야 했다는 이유가 나왔었던 것 같고요. 지금 결론적으로 보니까 산업부 직원들이 밤 11시 44분에 서류를 다 폐쇄시키고 다 삭제시켰다.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런 일을 했던 이유가 왜 설명되는지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예. 그 이틀 쉬고 10월 20일 날 저도 이제 이 깜짝 놀랄 일이었고, 조사하면서 분노를 넘어서 진짜 화가 날 일이었는데, 제가 현장을 하면서 이 국회의원이 조사뿐만 아니라 이게 무슨 이제 탐정까지 해야 되나 생각할 정도로 제가 그랬습니다. 강원랜드 관련된 내용인데요. 이번에 신종 코로나 때 마스크 때문에 여러 사람들이 상당히 고생했는데, 이 마스크 사태 때 국민들은 줄 서서 힘들게 노력하고, 근데 이럴 때 또 엉뚱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날 강원랜드 대표하고 여러분들 아마 제 페이스북에서 영상을 보시면서 많은 분들이 느끼셨겠지만 제가 대화를 나누는 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어이없는 대답을 하더라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강원랜드가 지난 2월 달에 마스크 30만 장을 구매하겠다는 계약을 합니다. 그런데 구매 업체는 마스크 업체에서 구매를 해야 되겠는데 태양광 패널 업체한테 구매를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 태양광 패널 업체도 아닙니다. 제가 현장을 가서 보니까 과일 팔고 있는 업체더라고요. 근데 이게 식약처 인증도 없고 포장도 없는 이런 제품을 구매를 합니다. 상식적으로 자그마치 30만 장을 구매하는데 확인도 안 하고 정말 허접한 포장에다가 그런데 이걸 구매를 합니다. 덜컥. 그 실제로 납품을 받습니다. 근데 이제 강원랜드 왜 구매를 하냐면은 강원랜드 직원들하고 고객들한테 나눠주겠다고. 근데 그날 강원랜드 노조들이 실제로 또 사용을 합니다. 이게 말이 안 되니까 문제 제기를 합니다.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제 납품을 중간에 중단이 됐죠. 가서 그 구매가 이루어지는데 문제는 이 제조업체하고 유통업체가 또 같은 데입니다. 근데 거기서 또 차액이 발생합니다. 차액까지 발생시키는 거죠. 근데 보통 회계장부상으로 영수증을 보면 알거든요.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주소지가 같습니다. 그러면 이 강원랜드의 회계 담당하는 부서는 완전히 눈먼 장님도 아니고 그냥 그 당연하게 일반적인 조그만 회사들도 회계 보면 아주 조그만 근데도 그걸 묵인해 줍니다. 이게 묵인인지 이게 조작인지 방조인지 같은 이게 공범인지 구별이 안 되는 거죠. 이게 공범이라고밖에 생각이 안 듭니다. 그게 제가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스크 30만 장 구매는 누군가가 공범으로서 비자금을 조성한 행동으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감사원 청구를 요청한다는 건데 그날 그 대표의 말은 더 하는 게 KF94라는 내용도 몰랐고 잘 모르겠다. 누가 한 것도 모르겠고 본인들이 연락을 했답니다. 그런데 마스크 업체를 스스로 연락했다는데 그 많은 업체 중에서 어떻게 태양광 업체를 연락했습니까? 마스크 업체가 없어서 태양광 업체를 연락했다는 말이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그것도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들을 하고 있고 KF94라는 게 아무것도 몰랐고 근데 손님들의 안전을 위해서 구매했다는데 그런 사실이 있다는 부분이고 근데 이걸 구매를 담당한 부사장은 갑자기 조사가 이러니까 돌연 사표를 내고 지금 문화체육부 차관보로 지금 가버렸습니다. 응? 과거에 청와대에 근무했던 사람인데 이게 참 이해가 안 되는 일이죠. 지금 그래서 근데 이 정도 되면 보통 스스로 수사기관에다 수사를 의뢰해야 되는데 또 수사기관에 의뢰를 하지도 않고 있습니다. 지금 또 이게 참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그냥 은폐하고 그냥 냅두고 있다는 사실. 이거는 정말 누가 봐도 의심을 살 만한 내용이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얘기하고 언론에서도 상당히 문제를 삼고 있고 그래서 이거는 감사원 청구를 요청하고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 가스공사, 한국가스공사의 법인카드 과다 사용 문제를 했는데 조금 이것도 이해가 좀 안 가는 부분이다. 제가 이제 점점 이제 국감을 하면서 이제 감정이 좀 무뎌집니다. 이제 웬만한 일은 놀라지도 않게 되더라고요. 보니까 이제 웬만한 일은 놀라지도 않고 저도 좀 그래서 제가 슬펐습니다. 법인카드를 이제 좀 사용하는데 가스공사가 현재 적자를 보는 데입니다. 공공기관들이 많이 적자를 보죠. 국내 혈세가 들어가는 곳입니다. 근데 법인카드를 비상식적으로 사용하고 있더라고요. 조사해 보니까. 재직 중인 한 부장이 2년간 1억 8천만 원을 법인카드로 사용하는데 그중에 1억 8천 중에서 1억 1천만 원이 식비로 지출됩니다. 무슨 프로젝트인지 모르겠습니다만 1억 1천만 원이 보통 해당 부서의 그쪽 부서의 그 부장의 평균치의 4배에 달하는 금액을 사용합니다. 특이한 거죠. 어떤 대단한 프로젝트를 하는지 모르죠. 그런데 이제 그
그 중에서도 1억 1천만 원 중에서도 5,800만 원, 약 5,800만 원이 한 특정한 식당에서 또 사용이 됩니다. 근데 그게 그 가스공사하고 가까운 식당도 아닙니다. 차를 타고 가야 됩니다. 굳이 거기를 꼭 가서 계속 특정하게 거기만 가서 이용해야 되는 이유가 뭔지는 모르겠다.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다. 뭐 밥을 많이 먹어야 되는 프로젝트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문제는 이렇게 프로젝트를 그렇게 이게 무슨 미션 임파서블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미션을 성공했는데서 이분이 또 갑자기 처장으로 승진까지 합니다. 이게 좀 특이한 부분이라서 법인카드에 관련된 과다 사용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좀 했고, 지금 현재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니까 아마 뭐 그것도 승진까지 했다니까. 근데 이 가스공사에서 분명히 이 내용을 몰랐다고 그러는데 몰랐을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여기는 뭐 웬만한 부장 정도가 이렇게 법인카드를 펑펑 이렇게 쓸 정도면은 적자 기업에서 참 방만한 운영을 하고 있다고 그것도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한국 석유공사, 가스공사가 상당히 이 비축기지들이 있죠. 석유공사, 가스공사는 비축기지들이 상당히 큽니다. 좀 잘 아시겠지만 영화에서 보면은 우리가 중동에 석유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영화에서 많이 봤을 겁니다. 그런데 뭐 미사일이 날라고 뻥 터지면 난리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새 미사일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게 드론입니다. 드론. 실제로 드론으로 공격하는 것도 영화에서도 많이 보고 실제로도 요새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얼마 전에도 중동에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석유공사의 석유 비축기지, 한국가스공사의 LNG 생산기지는 국가 중요 시설이고 상당히 위험한 시설입니다. 근데 여기가 비행금지구역 설정이 안 돼 있습니다. 방어태세가 전무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제가 이제 방송사랑 가서 실제로 촬영을 해봤습니다.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저희가 제재를 안 받을 정도인데 누가 불쏘던 사람이 드론을 띄워서 가서 공격을 했다면은 실제로 난리가 난 거죠. 아주 간단하게 국가 중요 시설을 폭파시킬 수 있는 아주 너무 쉽게. 근데 이걸 이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게 정말 허술하기 짝이 없는 일이다. 그래서 이 비행 금지 구역의 설정도 해야 되고 법도 바꿔야 되고 방어 태색을 좀 갖춰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분단 국가에서 얼마든지 드론 같은 경우는 레이더에도 잘 안 걸리거든요. 얼마든지 잘 아시겠지만 이거는 저공으로 날아서 얼마든지 공격부터 시작할 텐데 이런 방어 태색을 갖추는 최소한의 장비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요거를 했고 종합감사 어저께 했습니다. 종합감사를 했는데 종합감사에서 어저께 종합감사에서 이제 제일 문제가 이슈가 됐던 게 월성이로 감사원 감사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뭐 기사에도 보셨지만 상당히 여야 공방이 있었습니다. 감사보고가 발표됐기 때문에 산업부 한수원의 조직적인 감사 방해와 이제 개입에 대해서 우리 국민의힘에서는 문제 제기를 했었고 여당은 뭐 크게 문제들을 삼지 않는다. 원래 종합감사라는 것은 그동안 있었던 감사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하고 이렇게 조치가 있었던 걸 하는 건데 이제 이게 오전 내내 오후 내내 이거 한수원 관련된 감사원 관련된 내용, 월성이로에 관련된 얘기만 계속했는데 저도 이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습니다만 제가 지적한 내용 합니다. 조금 감사원 감사보고가 나왔는 내용인데 제가 바라본 시간 그렇습니다. 밤 11시 44분에 산업부 직원들이 중요한 자료를 수백 가지를 국장이 스스로 삭제한다는 게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공무원이.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다. 근데 산업부 장관은 모르는 일이다. 그 사람 스스로 했다. 이게 말이 안 된다. 근데 그 자료를 지운 내용을 보면은 주로 청와대가
청와대하고 관련된 자료들을 다 지웠다는 내용입니다. 특히 여기 왜 그러냐면 그거는 감사원에서 요구한 자료들이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지워졌다. 그러니까 지금 모른다 그러고 또 그런 사람들에도 그럼 이게 공무원들이 앞으로 누가 일을 하겠습니까? 장관은 자기들 책임 없다. 아니 그러면 굳이 월성일호기에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지울 필요가 없었다는 얘기죠. 그렇게 삭제를. 사실은 그건 일반적인 상식으로 얘기하면 범죄죠. 그렇게 할 이유가 범죄를 굳이 필요가 없다. 말은 아무런 문제 없다. 월성일호기를 폐쇄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 문제 없다는데 그런 일들을 벌일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무리한 행동을 했다는 부분이에요. 경제성이 낮춰졌다는 건 경제성이 문제가 조작됐다는 것은 감사원 결과에 나왔습니다만 그러니까 지금에 와서는 뭐 경제성이 문제가 아니라 안정성 뭐 등등등등 뭐 여러 가지 다른 이유도 되고 있습니다. 이게 말이 바뀌는 거죠. 제가 문제를 삼았던 그렇습니다. 이 문제는 국민의 알 권리를 국민에 대한 호도한 부분이 제일 문제, 국기문란이라는 거죠. 뭐 다른 범죄를 다 떠나서 국민에 대한 정보, 국민들이 판단할 근거를 왜곡시켰다는 부분이 제일 문제라는 겁니다. 다른 범죄보다 그게 제일 큰 사법적인 판단보다 더 큰 문제였다. 그리고 올바른 탈원전이군 친원전이군 그거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제대로 된 우리나라의 미래의 에너지 정책에 대해서 혼란을 줬다는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앞으로 탈원전 정책, 그다음에 저탄소 정책을 쓰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 여론이 같이 모아져야 돼요. 외국 같은 경우는 국민투표를 하고 그래서 갑니다. 원전도 보존하기도 하고 원전을 없애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극심한 국론문열을 시켰다는 거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혼돈을 줬다는 부분이 가장 문제가 됐다는 거죠. 법도 만들고 국민들이 합의를 보고 51%가 탈원전 하자고 하면 그건 탈원전 하면 되는 거고 야당이 반대하더라도 근데 이게 극심한 혼돈을 준다는 거죠. 이게 국정농단이라는 겁니다. 왜? 우리 야당이 주장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는 걸 떠나서 상호간에 소신과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원전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소신도 있을 거고 원전을 반대하는 사람의 소신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거를 대립과 반목으로 만드는 빌미를 줬다는 부분이 가장 저는 문제가 생기고 이거를 왜 야밤 도둑처럼 이렇게 만들었고 불필요한 희생을 삼았다는 부분이고 이게 문제가 생긴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런 산업부 장관의 어떤 무책임한 태도는 잘못했다. 이 공무원들을 희생양으로 삼았다는 부분은 잘못했다 생각합니다. 그날 증인에 대한 어떤 또 제가 조사가 있었는데 제가 이 부분은 좀 슬프다고 제가 표현했는데 사유화된 권력, 그다음에 견제받지 않는 권력이 얼마나 위험한 사태를 초래하는지에 대해서 제가 느꼈습니다. 생산성본부가 산업부에 관련된 연관이 있는 기관이지만 그동안 국감 대상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방치되어 있던 거죠, 국가에. 그러다 보니까 생산성부 예산이 있고 상당히 국가하고 연관이 있지만 근데 전혀 관리 감독이 소홀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상당히 큰 곳인데 국정감사의 대상이 아닙니다. 기관장도 견제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또 내부의 감사 기능도 약합니다. 근데 상당히 예산도 많고 상당히 권력이 상당히 셉니다. 근데 내용이 취임 이후 1년여 동안 227일 해외 출장을 합니다. 출장비의 많은 부분이 영수증도 없습니다. 본인이 생산성본부에서 본인이 또 협회를 또 만들어서 협회를 또 만드는 비용도 생산성본부 예산을 갖고 이사회 허락도 안 받고 씁니다. 몇 가지 사례만 얘기합니다. 일감 몰아주기. 뭐 할 수 있는 권력의 사유화를 다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도 지적을 했습니다만 사실은 이거 말고도 그날 사실은 좀 강력하게 호통도 치고 하고 싶었으면 제가 그날
제가 그날 그 지적하는 영상을 보시면 느꼈지만 제가 호통을 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국민들이 상당히 슬플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바뀌길 바라고 산업부가 이건 장본을 잘못하고 있다. 그리고 우리 전체가 반성해야 된다. 우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여기다 얘기한 요구사항은 이 생산성 본부 안에 스스로 빨리 감사 기능을 활성화시켜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리 본인이 이 생산성 본부 아마 이 회장도 제가 경력을 보니까 상당히 훌륭하신 사회 활동을 했고 경력이 화려하시더라고요. 대단히 훌륭하신 경력이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리 훌륭한 경력이어도 이렇게 무위부서의 권력을 휘두르면은 스스로 자정 능력을 상실하시는 거고 자신의 절제를 하지 못하는 부분이 생겼다는 부분을 여실히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어가는 부분, 잘못 쓰이게 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그 얘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 어제 이제 제가 이제 산업부 장관한테 마지막 질의를 하면서 얘기했던 부분은 그렇습니다. 뭐 지금까지 있었던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그동안 산업부가 있었던 이 방대한 기관과 예산이 있는데 크고 작은 비리, 그다음에 방만한 운용을 하고 그다음에 하다 보니까 예산 낭비가 정말 심하다. 산업이라는 것은 무엇보다도 국가 경제, 그다음에 민생과 연결이 되어 있는데 이 예산만 방대하게 쓰다 보니까 관료적이고 상당히 문제가 있다. 국민들이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데 국민들이 이 관료화된 여러분들이 국민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추지 않는다면은 국민들이 정말 외로워지거나 여러분들이 외로워지거나 둘 중에 분리가 될 것 같다. 여러분들이 외로워져도 나라가 불행한 거고 국민들이 외로워져도 나라가 불행한 거고 여러분들의 국민 속으로 같이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자세가 돼야 되는데 여러분들의 지금 하는 행동들은 그렇지 않은 것 같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고요. 이런 지금까지 지적했던 부분을 빨리 해결을 해주기를 진정으로 해주기를 바라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되고 심기일전을 지금부터 해주지 않는다면은 정말 산업부가 경제를 다루는 곳이고 민생을 다루는 곳의 모습을 잊어먹을지도 모른다는 얘기를 산업부 장관한테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어제 조국감을 대하면서 마지막 얘기했고요. 또 한 가지 이번에 제가 또 깨달은 부분은 산업부 관련된 종감을 하면서 여야를 떠나서 우리 이번에 국정감사 했던 내용은 정말 우리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중소기업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목소리가 비슷한 내용들이 상당히 많이 나왔다. 물론 이 월성이록이나 이런 부분에서는 내용이 좀 틀렸지만 사실은 한 분 한 분의 국회의원들이 되도록이면은 좀 똑같은 마음으로 국민의 실생활에 관련된 부분에 중소기업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려고 노력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느꼈습니다. 다만 이제 여당의 속성이라는 것이 되도록이면은 이제 정부하고 이제 같은 동반적인 관계거든요. 그러니까 여당은 아무래도 좀 정부를 변호해주고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느꼈던 부분은 정부를 변호해주기만 하다 보면은 발전을 하지 못하거든요. 사실은 정말 여당은 거꾸로 정부를 거꾸로 지적을 해줘야지 정부가 더 발전을 해야지 여당이 더 거꾸로 좋아진다고 생각합니다. 변호만 하게 되면은 정부가 발전을 못하면은 여당 입장에서도 더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을 수 없고 야당이 정부를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쁘게만 생각하지 말고 그것이 정부가 행정부가 그걸 통해서 발전하는 것이 입법부의 자세고 그건 여당 야당을 떠나서 당연한 지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행정부가 발전했을 때는 도리어 이득을 보는 것은 여당이라는 부분, 이것이 훨씬 더 그걸 같이 인식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중기부 국감이 있습니다. 10월 26일입니다. 종합국감입니다. 이제 중기부 특허청입니다. 그럼 이제 국정감사가 끝납니다. 첫 국정감사가 이제 끝납니다. 국정감사를 그동안 제가 증인과 참고인으로만 가다가 이제 제가 직접 한번 해보니까 많은 걸 느꼈습니다. 하면서 생각했던 거하고 틀리게 기대도 했었고 해봐야 돼. 제가 예상했던 거랑은 틀리고 매일매일 하다 보니까 정신도 없었고 제가 계획했던 거하고는 좀 그것도 틀리고 하루하루 그냥 정신없이 지나가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의 어떤 기대와 요구사항에 대해서 미흡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그래도 최선을 다했지만 아마 내년에는 더 잘할 수 있겠지만 매일매일 저는 이번에 하면서 느꼈던 거는 매일매일 국정감사라고 생각을 하고 노력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국감과 일반적인 의정생활하고 차이가 없던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번에 이거 보면서 공부했던 거는 지금도 머릿속에 계속 갖고 있고 이걸 그냥 지적한 것만 하고 형식 끝나는 거 제가 계속 시정하고 결과를 계속 보겠다. 그리고 반드시 끝까지 하는 걸 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고 그다음에 호흡하면서 여러분들이 이 나라의 주인이고 여러분들의 목소리가 우리나라의 국정을 이끌어 나가는 힘이라는 부분을 느낄 수 있게끔 제가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세금이 헛되이 쓰이지 않게끔 제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와 함께 해주신다면은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시는 거에 대해서 그래도 우리를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있다는 생각을 하게끔 여러분들 믿음을 줄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중기부, 그다음에 특허청 국감도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